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3.9%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시장 보면 거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다. 상승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제 종가 대비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그림이에요. 상승 개수는 거의 21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개수는 한 170개 정도만 오늘 하락을 했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전 말고는 모든 종목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뭘 사든 간에 다 수익권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시장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돌지는 않는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올려놓은 수급 자체로 하루 종일 끌고 가는 시장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한다? 외국인과 개관놈들은 지분을 늘린다라는 거죠. 오늘 코스피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역시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 일별 보면 요 6월 24일 요 자리죠, 요 자리. 요때 양봉 때렸던 요 물량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즉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올라오고 나서 뭐다? 이 새끼들이 팔았으니까 누를 거다. 그죠? 요 기준으로 결국엔 요 자리만 오면 누군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의 자리가 2310포인트 15포인트 그러면 즉 2315포인트 밑으로 주가가 내려앉으면 뭐 해도 된다? 주워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만 되면 누군가가 산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치고 올려도 되는 거를 굳이 이 자리로 갭을 띄워서 물량을 다시 사 모은다라는 건 하락하면 우리는 먼저 담으면 된다. 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은 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로 또 열려있는 자리는 236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한 번 더 누르면서 2325포인트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만 나타나면 된다. 만약에 누르더라도요. 오늘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느냐 아니면 내일도 매수세가 들어오느냐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닥 역시도 투자자 흐름 보면 6월 24일 요 자리죠? 요 자리 기준으로 본다면 요 자리 위 그리고 여기 730포인트 안으로 들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안에 들어서더라도 이 중간값 745포인트 어제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그 자리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745포인트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730포인트를 유지할 거냐 위로는 760포인트를 뚫어 올릴 거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권 밑으로 내려앉으면 뭐다? 분할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랑 같은 기준으로 그죠? 즉 여기 730포인트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오늘 들어왔던 이 물량이 얼마나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결국엔 요때 들어왔던 물량보다 더 많이 채울 거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더 많이 채운다면 이젠 뭐다? 더 이상 이 710포인트를 확인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6월 한 달 내내 사람 고생 시켰으니까 그죠? 6월 달만 보더라도 20%가 빠졌어요. 종목으로 따지면 최소 35에서 50%가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은 뭐 해야 돼? 못해도 요 음봉의 중간값까지 코스피는 2500이네요.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247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좀 가주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8월달, 9월달 그나마 좀 안전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은 810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기준이고, 못해도 800포인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8월 9월 달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어제까지 미친듯이 쳐팔더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항상 뭐 같은 맥락 같죠? 항상 시장에서 나오는 대외적인 악재는 동일해요. 우리나라는 북한발, 그리고 뭐 경제위기, 뭐 금리 인상, 전쟁, 뭐 그런 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뭐 미국과의 싸움, 혹은 일본 놈이 가끔 끼는 경우. 근데 이제 일본은 뭐 지는 해니까 앞으로 쳐다볼 필요도 없는 부분인 거고, 걔네들이 뭐 발악을 하든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면 정해진 악재는 항상 동일하다. 그 악재 안에서 주가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인버스를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인버스는 주가를 만들고 나서 누르는 그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3250포인트 말씀드렸죠. 50포인트 이 자리 뚫고 내려앉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를 밟고 밑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내일의 시가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내일 이렇게 올라올 거고, 내일 3260포인트 밑에서 시가 형성하면 내일은 뭐다? 3200원에서 3180원까지 한 번 정도 음봉을 더 때릴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 시장 또 한 번 양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랬든 저랬든 여기에 대한 음봉까지는 확인할 확률이 높다. 요 자리, 요 자리까지는 확인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요 자리까지 확인한다면 3100원, 3120원에서 3100원까지는 확인할 확률이 높다. 대신 이 3100원, 3120원을 지켜낸다면 우리 시장은 뭐다? 다시 조정에 들어선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뚫고 내려앉는다면 시장은 이 하락보다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줄 수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윗박스에서 움직이는 횡보가 나타날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시 이 제약바이오, 항상 뗄 수 없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움직였어요. 수젠텍이 대장의 역할을 좀 했다라는 거고,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다시 또 코로나 확산 위험이 나타난다. 이제 뭐 여름 지나면 가을이니까 또 추워지면은 뭐 독감처럼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거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원숭이 두창으로 얘기가 나오죠.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휴마시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원숭이 두창을 눈에 보이는 거가 진단키트가 무슨 필요가 있냐. 증상은 눈에 나타나는 건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확산성이 강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이러스고 약간 감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도시권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이 한국 도시에 원숭이들이 살질 않아요. 이름 자체가 원숭이 두창이라는 건 그만큼 이 동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더럽다라기보다는 좀 미개인 나라, 그런 데서 이 균이 옮아와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의 호암마마 같은 뭐 그런 부분인 거지. 그게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진 않을 거다. 그만큼 우리가 뭐 하루에 뭐 2번, 3번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꾸준하게 손발을 잘 씻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애초부터 안 했거든요. 그렇고 단기적인 이슈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단기적인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서 뜬금없이 진단키트 얘기가 다시 나와요. 코로나 얘기가. 그죠?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이 수젠텍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상한가까지는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 5점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16,500원인 거고요. 이 16,5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자리는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확인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한 번 더 눌러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은 못해도 14,700원, 14,500원을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흐름으로 보면 올려놓고 누군가가 여기서 어거지로 눌렀거든요. 주가를 어거지로 누를 때 뭘 만들어?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죠. 그죠? 길든 짧든 옆으로 누르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밑으로 눌러대는 박스를 양쪽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한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매물을 현재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못해도 14,500원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야만이 뭐가 나온다? 요 박스권 안에 들어앉는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요 박스권 안에. 그 안에서 어떻게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의 기준입니다. 주저앉게 되면 이제는 요 안에서 박스권이 나타난다. 이 바닥까지는 안 밀리더라도요. 요런 기준은 못해도 한번 나타나야만이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더 올라온다. 그러면서 뭘 만들어야 돼? 위에서 눌러대는 이평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는 계속 횡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주가를 강하게 띄워놓고 위에서 버텨야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전까지는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을 최근 이 흐름을 기준으로 다시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시젠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 일단 시젠 기준으로 보면요, 얘는 상승을 했던 고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다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처음 만들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만들었던 요 고점 때는 요 고점 때죠. 35,000원 밑으로 밀리면 27,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 때는 유지를 해야 된다. 왜? 이 고점 때를 유지해야만이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도 못하고 요 자리를 다 반납시킨다면 누군가 이 자리를 만들었던 세력은 이미 나가고 난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을 댔던 요 자리를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놈들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세력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굳이 처음 손댔던 요 자리에 대해서 밀리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솔직히 저는 여기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드렸었고, 오늘 일단 매도를 시켰는데, 분할적인 관점에서 시켰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라는 거고요. 바닥을 찍고 다시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한번 찍었고, 그 위로 올라오면서 만들었던 고점이 어디예요? 요 자리라는 거죠. 45,500원 혹은 41,000원 부근. 그러면 요 자리를 뚫어내느냐 못 내느냐의 관점인 거고, 요 자리를 뚫어내면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44,000원 부근인 거고, 요 자리도 뚫어낸다면 요만큼에 대한 이 박스권 폭이 하나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48,000원까지. 그럼 지금의 자리는 이 4만원, 4,500원대를 뚫어내냐 못 내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그럼 이 4,500원과 33,800원 기준의 중간값이 37,200원 정도가 나타난다. 그죠? 그럼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37,200원, 37,000원을 이탈하면 뭐한다? 다시 한번 쌍바닥 혹은 3만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눌렀다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유지한다면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큰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도 구름대가 하방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뚫어내는 자리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횡보를 치고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냐 아니면 하향으로 돌파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엄청난 이슈가 다시 발생되거나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재확산이 돼서 엄청난 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혹은 이 회사만의 호재가 엄청나게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로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성홀딩스 곡물 관련주죠. 뭐 최근에 시장이 올라도 그 모양, 시장이 빠져도 그 모양, 그 자리에요. 그냥 얘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죠. 얘는, 그죠?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르는 자리를 다시 한번 또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손절 자리는 꼭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손절 자리가 이탈하면 뭐해라? 무조건 버려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기존의 쌍바닥까지 찍고 나서 뭘 한다? 9,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럼 지금의 자리는 못해도 12,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뭐해라? 종가상 손절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지금의 이 자리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만들었다는 건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손해를 만든다라는 거죠. 손해를 만든다라는 건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누군가가 털고 나간다라는 관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종목을 만들고 있는 누군가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기존에 들어왔던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 둘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무조건 12,500원 유지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후자다, 털고 나가는 거다.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아무튼 세력이 털고 나가는 거다라는 기준이라면 12,500원을 이탈한다 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기존에 쌍봉을 만들어 놓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지만 지금은 돌파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다면 기존에 상승을 했던 요 모멘텀,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표시가 됐던 요 자리를 무조건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중심값은 12,500원이다.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가 확연히 달라질 거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얘는 잘해야 박스입니다. 이 안에서, 아니면 주저앉든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태양광 관련이죠? 오늘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인 부분도 있었는데, 뭐 SDN이란 종목이에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 치고는 이 뭐라 그럴까요? 시총이 낮다라는 거,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고 잡주다 아직은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차트상 보면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뭔가 한 번 정도는 더 뭐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흐름의 모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얘는 28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다 지우고, 자, 2850원 여기네요. 요 자리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자리가 기존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네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중심값인 거고, 여기에 대한 밑자리와 요 위에 대한 윗자리가 또 남는데, 현재 이 흐름으로 보면은 약간의 수렴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을 해보거든요. 밑바닥과 위에서 찍어 누르는 윗바닥. 그럼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삼각 수렴의 기준으로 2770원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로 지분 확정을 해야 된다. 아직은 위보다는 밑에 있는 이 몸통이 더 많아요. 그럼 이제는 위로 올려다 놓고 이 기간 안에 위로 튈 거냐 밑으로 쏟을 거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러면 짧게 보는 관점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유지하는지만 봐라. 위로는 뚫어내는지를 봐라. 뚫어내면 한번 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서 상승을 한다면 분명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 자리가 3,5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이죠.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섰다가 추세를 만들고 올라서다가 결국에는 뭐 주저앉은 그림인데요. 주저앉았다가 다시 좀 올라오다가 누르는 그림. 뭐 어떻게 보면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한 종목이에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꽤 나온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60에서 65% 정도 상승을 한 자리인 거고요. 기존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누르고 올라오는 이 고점을 확인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랬든 저랬든 이 고점에 대한 이 자리죠. 3만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 3만원을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이 다음 지지라인은 못해도 26,500원에서 26,000원까지 밀어야만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 36,500원을 뚫어내는 게 우선인 거고요. 추세적으로 다시 좀 좋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3,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결국엔 요 안에서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지분이 33,5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그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 한번 확인하러 간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량주일수록 차트를 보는 관점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스텔 바작이란 종목이고요. 뭐 옷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왜 움직이는 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어요. 뭐 뉴스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다. 젊은 놈으로 변경이 됐다.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뭐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방이에요. 하방의 추세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방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위로 올리다가 박스 상단을 때리진 못했지만 눌리면서 어디? 이 중간값, 어떻게 보면 요 하락 추세의 중간값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짧게 8,200원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8,2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여기 1,500원대를 확인하러 가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또 어디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관점을 볼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오늘 고점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 자리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요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하셔라. 못 올라타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눌러주는 중간값 하방 추세를 밟고 계속 밑으로 좀 눌릴 수 있어요. 저점이. 그러다 이 자리를 깨면 그 다음 또 중간값인 요 자리까지 밀려야 되는 거고, 올라오면서 다시 이 중간값을 확인하는데 못 누르면 하방 추세는 이어집니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